이번 편에서도 제가 지겹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이론이 아닌 지난 4부에 이어서 수영장에서 촬영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롤링킥을 연습할 때 겪을 수 있는 흔한 실수에 대해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의 흔들림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물 적응이 아직 덜 되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보면 몸에 90도 회전을 하면 가라앉을 것 같고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안정감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허벅지가 엇갈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도 흔들리지 않아서 목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돌아가면 불안하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도 모르게 다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는 겁니다. 허벅지가 엇갈리지 않게요.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은 돼야 되니까 무릎을 많이 굽혀서 차는 거예요. 허벅지가 안 엇갈리는 거에 비해서 잘 나가긴 하지만 몸을 돌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몸을 돌리면서 고관절을 굽혀버린 케이스예요. 몸이 일자로 쭉 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의자에 앉은 것처럼 고관절이 구부러져 보이죠. 이러면 회전축이 되는 장축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회전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회전 양꼬치 좋아하시나요? 이 세 꼬챙이가 중간에 구부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지 않으면서 양꼬치가 골고루 잘 구워지지도 않을 테고요. 빼먹기도 힘들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발차기의 방향이 바뀌면서 추진력이 직후방이 아닌 사선 옆으로 빠지겠죠. 그러면서 몸이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또 결국 물적응이에요. 몸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고자 몸을 굽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이게 킥판이긴 한데 또 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종이를 이렇게 그냥 한 장 세워놓으면 나풀거리면서 쓰러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접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손을 떼도 종이 스스로 아마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나오는 동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관절을 굽히는 거랑 비슷한 형태의 긴장 때문인데요. 이번엔 반대로 허리를 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고관절을 구부릴 때랑 반대긴 하지만 어쨌거나 몸이 휘면서 좌우로의 흔들림을 좀 줄여보려는 움직임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몸의 흔들림은 좀 나오는 경우라고 해놨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몸에 여전히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적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흔들림은 좀 생기고 있죠. 무릎을 구부려 차고 있진 않아서 허벅지는 엇갈리고 몸이 흔들리는 건 보여요. 근데 너무 좁은 폭으로 차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90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충분히 흔들리지는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뭐 발차기를 부들부들 떨듯이 빠르게 찬다거나 혹은 뭐 너무 급하게 차서 한 2-3초만 발차기를 차도 숨이 헉헉거릴 정도로 숨이 차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릴렉스, 캄다운,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앞선 경우들이 전부 다 결국 물적응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는 안정감을 깨고 몸이 흔들리는 상황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과감하게 몸을 움직여서 회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회전이 과해서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회전이 부족해서 엎어지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균형 잡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마치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도 막 넘어지면서 배우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허벅지도 크게 엇갈리고 있고 안정감을 잘 깨긴 했어요. 몸이 회전을 했죠. 근데 몸이 막 너무 많이 지나치게 흔들리는 거죠. 이 케이스는 하체축에서 일어나는 골반의 회전력이 상체축까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단축의 비틀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몸이 고정돼 있을 정도로 힘을 잔뜩 주고 있어서 그렇겠죠. 발차기를 할 때는 몸의 흔들림이 하체축보다는 상체축에 좀 적어야 해요. 허리 쪽에서 하체축의 흔들림을 좀 상쇄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승마로 예를 들어볼까요? 말을 타고 가면 말은 위아래로 움직임이 좀 있어요. 말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체는 흔들리지만 허리에서 충격을 흡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몸에 힘을 잔뜩 주고 딱 굳어져서 버티면 몸이 한 덩어리가 되니까 머리까지 흔들리면서 막 헤드뱅잉이 나와요. 윗니빨 아랫니빨이 막 서로 딱딱딱 부딪힐 정도로 머리까지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긴장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연습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긴장을 좀 풀고 하체축의 흔들림이 상체축에 좀 덜 전달되는 느낌이 있죠, 아까보다는. 그리고 방금 전 몸이 크게 흔들릴 때에 비해서 긴장이 많이 풀어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원하는 만큼 과감하게 돌고 있지만 균형감은 좀 찾은 모습이죠. 자,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몸이 전혀 안 흔들리는 안정감에서는 좀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균형감과 안정감을 좀 찾은 모습이죠. 편해 보이네요. 이런 게 결국 다 물적응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사실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제가 특징적인 두 가지 경우를 좀 뽑아봤어요. 여러 비대칭 발차기인데요. 첫 번째로 허벅지가 아예 엇갈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양발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한쪽으로만 좀 엇갈림이 나오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뭐 좌향자 혹은 우향우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죠. 원인은 또 몸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고관절을 구부리거나 허리를 펴는 거랑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사이드킥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양다리가 벌어져 있으면 균형을 잡기가 좋겠죠.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다리가 삼각형으로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두 다리가 반대쪽으로 엇갈리려는 딱 그 순간적으로 두 다리가 모일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니까 흔들리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또 싫은 거예요.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죠. 몸이 안 흔들리게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 무릎을 좀 구부리고 찬다면 앞으로 나가지긴 할 거고 몸이 돌아가서 균형도 잡히긴 할 거예요. 근데 다시 반대쪽으로 엎드리긴 좀 어렵겠죠. 자, 다음 비대칭 발차기 케이스는 한 발은 디딤발이 되고 다른 한 발은 차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마치 축구공을 찰 때처럼 양 발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내가 익숙한 대로 무언가를 걷어 차려고 할 때 나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태권도나 뭐 축구를 할 때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이런 주 발이 있죠. 주 발은 무릎을 구부려서 뭔가 강하게 차내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반대발은 무릎을 펴고 안정적으로 디딤발 역할을 하게 될 때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자유형 발차기라고 해서 진짜로 뭔가 강하게 차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부드럽게 흔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걸어가듯이 살살 다리를 흔들어 준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 정도는 오른발잡이든 왼발잡이든 양다리를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 발차기는 사이드킥이 아니고 프론트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다행히 저도 지나가지 않고 캐치를 했습니다. 카람바 AI님 감사드립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비대칭 발차기랑 같은 현상이에요. 축구공을 차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킥을 찰 때로 보면 양 다리에서 발생되는 추진력이 다르겠죠. 디딤발 쪽에서는 추진력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몸의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느리니까 몸이 회전되면서 한쪽으로 밀리기도 합니다. 반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뭐 발차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몸의 유선형 문제인데 어쨌든 물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 다리는 분명히 똑같이 좋은 발차기 모양으로 차고 있어요. 근데 몸에 이상하게 힘을 줘서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앞에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몸에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릴렉스해서 기초 유선형을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몸을 일자로 펴줘야겠죠. 이 두 경우에는 일단 물적응이 잘 되어서 불필요한 긴장이 풀어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데 당장 연습을 할 때 수영장 중앙을 넘어가면 마주오는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뭐 진행을 방해할 염려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당장 해결 방법은 수영장 바닥 타일을 보면서 똑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수영장은 보통 뭐 차이는 있지만 파란색 네모난 모양의 타일이 있거든요. 그 타일들의 연결된 모양을 보면서 똑바로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롤링킥 설명에 이어서 잘못된 자세들을 피드백하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도 제가 지겹게 여러 번 계속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물 적응이 덜 됐다, 적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호흡 단계에서부터 긴장을 풀고 이완하기를 그토록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스 하키를 배운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타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숨도 마음대로 못 쉬면서 스케이트 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영이 다른 운동과 달리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스케이트를 막 국가대표처럼 타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냥 아이스링크장이나 뭐 겨울에 저수지 얼어붙은 데 가서 뭐 신나게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스케이트 타는 건 좀 시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잖아요. 수영도 똑같습니다. 물 적응만 된다면 그냥 여러분이 걷고 뛰고 재밌게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동 방법이에요. 수영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운동 종목이 아니에요. 수영 선수처럼 수영하는 거 말고 그냥 수영을 해서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건 뭐 개헤엄처럼 해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수영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로 정말 기초 물 적응 단계는 좀 끝냈어요. 제가 발차기를 계속 자유형 파트가 아니라 물 적응 파트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호흡, 뜨기, 가라앉기, 발차기, 그 중에서도 롤링 킥까지 잘 구사하실 수 있다면 이제 정말 물 적응이 한 70%는 끝난 겁니다. 아직도 안 끝났냐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한 물 적응이라고 하면 최소 영상 속에 저 정도는 되어야 돼요. 저도 수영 선수처럼 막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불필요한 긴장은 전혀 하지 않는 정도는 되니까요. 저 정도는 돼야 물 적응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팔 동작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자유형 파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발차기가 너무 지겹고 지루해도 지금 이 부분만 잘 해놓으면 팔 동작은 정말 쉽게 끝난다고요. 거짓말 아니고 어그로도 아닙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5분 만에 팔 동작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독학이었습니다.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